안녕하십니까. 멜론공감TV 최감독입니다. (2021년 2월 26일인) 오늘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28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데요. 전국 요양시설 213곳에 5,266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 199명과 수도권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01명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임상시험 결과에서 효과와 부작용 논란이 일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최근 실제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효과를 조사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처음에는 그저 백신 개발 초기에 여러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온라인상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아서. 그 정보들을 볼 때마다 좀 추후에 혼란이 많이 생길 건데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근데 제가 어차피 아는 분야니까 공부해 왔던 분야니까 그러면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한번 써 보면 어떨까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조금씩 이 백신도 개발되고 또 관련 사항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글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사실 미국이 좀 큰 나라예요, 상당히. 좀 지역이 넓고 그래서 또 각 주마다 또 법도 좀 다르고 또 행정 조직도 좀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곳 LA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여기 늘 이제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뭐 이렇게 쇼핑도 가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면 사실 그전 정권이었던 트럼프 정권 때나 또 지금 바이든 정권 때나 제가 살고 있는 LA만 놓고 본다 그러면 그게 큰 차이를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그런 행동이나 또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든지 뭐 특별히 조심한다든지 또 모임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뭐랄까 좀 속된 표현으로 말을 좀 잘 안 듣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방역에 관계된 사항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히 아침에 이렇게 하면서 보면 공원 같은 데서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뭐 전혀 문제없이 운동도 하고요. 주말 같은 때는 또 공원에서 이렇게 모여서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뭐 이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막 그러는데 전혀 마스크도 쓰지 않고 뭐 자유롭게 그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 좀 이해도 좀 안 가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기존의 그런 트럼프 정권 때나 지금 정권 때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 내에서는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피해가. 일단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 통계를 보진 않았는데
지난달만 해도 하루에 거의 100명 넘게 죽었거든요. 사망자가. 근데 지금은 좀 줄었다고 그러네요. 예, 사망자만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LA 지역이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문제 때문에 캘리포니아 전체 그 주민들이 좀 이렇게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주민 소환하겠다고 지금 서명을 받았는데 그 서명이 수치를 넘었나 봐요. 안건을 올리는 수치가 뭐 120만 명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치를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지사가 주민 소환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심은 좋지는 않은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또 방역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조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가정도 그런데 아예 밖에 나가지 않는 가정 되게 많아요. 지금도 되게 많은데 한편 어떤 가정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스키장에 놀러 갔다든지 뭐 해변에 놀러 갔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그런 온도차가 큰 것 같아요. 조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강압적인 것은 없고요. 그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어떤 수칙 같은 것을 얘기한 것이었어요. 어떤 법을 가지고서 단속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생활 수칙 같은 거, 마스크를 꼭 써주십시오라는 부탁 같은 걸 한 거였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별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각 주별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방역 대책을. 제가 살고 있는 LA 카운티는 그렇게 단속을 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하든지 이런 것은 거의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파티를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 수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뭐 벌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속상하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속상한 느낌이 많이 받아요. 예.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좀, 좀 상스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바보 같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라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되게 많고요. 조금 리버럴해요. 미국 사람들이. 뭐, 주지사가 뭐라 하든, 시장이 뭐라 하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박사학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쭉 면역학 쪽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쪽을 제가 직접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백신이 중요한 분야죠. 면역학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렇게 아는 지식이 좀 있어서 또 면역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정부 당국에서 정한 방침일 것인데 제가 거기에 뭐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뭐 회의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정확한 의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보관 방법이나 접종 방법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좀 그 저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도 필요하고 또 냉각 장치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저기 요양시설 이런 곳에는 아무래도 그런 장치나 또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은 비교적 좀 접종 방법이 쉬운 아스트라제네카를 보낸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화이자는 아마 좀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는 또 장비가 있는 중앙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먼저 구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거하고는 별 효과하고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백신의 효과라 그러면 뭐 95%, 뭐 65%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백신을 맞으면 내가 95% 확률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65% 확률로 코로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의미는 그게 아니고요. 효과가 90%다, 또 뭐 95%다 이런 의미는 어떤 한 그룹을 동시에 접종했을 때 거기에서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확률이
95%다. 즉 100명을 접종했을 때 95명이 면역을 획득하고 5명은 면역 획득을 실패할 수 있다라는 확률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본다면 확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면역을 가지게 되느냐, 못 가지게 되느냐. 사실은 0이냐, 100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말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접종을 했을 때 그 집단 내에서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65%, 뭐 66%, 뭐 어떤 경우는 70%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백신을 맞았을 때 내가 면역을 획득한다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70% 확률로 막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부작용에 관계돼서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난번 그 독감 백신 사건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뭐, 맞았더니 뭐 몇 명이 병원에 실려갔더라, 뭐, 이런 얘기들. 또 뭐 죽을 뻔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굳이 그렇게, 뭐, 일반인들에게 알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뭐 백신이라는 것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알러지 반응 때문에 백신이 아주 두려웠고 무섭고 우리 건강에 위해가 되는 그런 물건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떤 백신이 더 좋다더라, 뭐 이런 거라든지 또 뭐 어떤 백신이 외국에서 더 인기가 많다더라, 뭐 또 어떤 백신을 누가 더 선호한다더라, 뭐 이렇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런 보도는 조금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산부에 대해서 이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정보는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다른 백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맞아왔던 그런 B형 간염이라든지 또 계절마다 많은 그런 독감 백신이라든지 이런 백신들에 대해서 임산부에게 특별한 제한을 주지는 않아요. 원하시면 맞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코로나 백신들은 사실은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백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 의사와 상의해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가급적이면 맞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여러 논문들이나 또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임산부도 접종을 다 하였습니다. 그랬고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엊그제 나온 논문을 보면 효과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고 있다. 특별한 차이가 없다.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알려졌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임산부라고 해서 백신 접종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맞는다고 해서 크게 위험하진 않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4가지 정도 종류가 있어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거의 똑같은 게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고요. 그러니까 남아공발하고 브라질발은 같이 묶어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발견된 뉴욕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있습니다. 일단 확인된 것들로만 말씀을 드리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발견된 미국발 또는 뉴욕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확인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나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좀 감소하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고요. 또 엊그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그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추가로 접종을 하는
그 추가 샷, 어디셔널 샷을 꼭 개발했고 그 임상을 준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곧 임상에 들어가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추가 샷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FDA에서는 100여 명 정도로 간단하게 임상 테스트를 거치면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고 알려졌어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또는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요, 발 변이 바이러스 전혀 문제가 없고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도 60%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화이자나 모더나 또는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모든 백신이 다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뉴욕발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뉴욕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변이 위치가 이게 그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와 유사한 위치에서 변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지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변이 부분이 그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가 전부 그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 위치예요. 나머지 위치에도 변이가 있지만 중요한 부분 세 부분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생겼는데 그 중에 두 군데 변이가 그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에서 인식하는 부분과 겹쳐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게 겹치는 바람에 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남아공발 또는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공교롭게도 위치가 좀 안 좋아서 이런 일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연히 안 좋은 위치에 변이가 발생할 확률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백신을 최대한 신속히 맞아서 최대한 빨리 집단 면역을 구성하는 방법. 또 하나는 빠르게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 추가 샷을 개발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또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방역도 느슨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집단 면역이 구성되고 나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은 안 벌어질 건데요. 집단 면역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좀 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일단 4개월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임상 테스트 과정 중에서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백신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에 있어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들을 확인한 결과로서는 8개월이 넘을 때까지 항체가 잘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일반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자보다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더 면역이 강하게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백신이 적어도 1년 넘게 효과를 유지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알려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름이 사르스코브2거든요. 그런데 그 사르스코브1이 있었어요. 그 전 버전. 그게 사르스코브1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81% 동일한 바이러스예요. 이게 그 17년 전, 그러니까 2003년경에 사스라고 우리가 그 퍼진 그 병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사스의 원인 바이러스가 사스코브였었어요. 근데 이 2003년도에 퍼졌던 이 사스가 2020년, 그러니까 17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사스에 걸렸던 사람들, 2003년도에 걸렸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2020년까지도 면역을 가지고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게 확인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본다면 유전자가 굉장히 유사한 사르스코브2인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어쩌면 좀 장기 면역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추가 샷도 개발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FDA에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어떤 임상 테스트를 요구했지만 아마 이후에는 어쩌면 추가 샷들은 간단한 그런 동물 실험 정도로 해서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것들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독감 백신처럼 그렇게 뭐 매년 맞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백신을 강제로 접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백신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집단 면역만 구성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의 10% 정도 또는 20% 정도가 백신을 거부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접종을 받게 되면 집단 면역을 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보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항공기 탑승 제한 같은 것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인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같이 큰 나라들은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면 그 활동 범위가 좁아져서 되게 힘들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 제한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여행 제한이라든지 어떤 단체 모임 같은 걸 제한한다든지 또는 무슨 관람이나 콘서트 관람이나 또는 무슨 그런 행사 참여를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찌 보면 전 지구적인 그런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이걸 그 한국만의 문제, 한국만의 어려움 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구 전체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한국만 힘든 것은 아니고요. 전부 다, 전 세계 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고요. 또 하나는 그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의료진이라든지 또 청소부라든지 또 소방관들 또 경찰관들 또 우리가 흔히 가는 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존경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시는 그런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사회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히어로페이라고 해서 그런 그 마켓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점원들에게 그 임금 외에 추가로 시간당 뭐 $5씩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꼭 뭐 돈으로 보상하자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물론 돈으로 보상해도 좋고요. 그렇지만 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그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좀 그런 여론들이 좀 모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백신이라는 것이 전혀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화이자도 마찬가지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지만 접종 후에 그 몸살 같은 것을 앓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절반 이상 분들이 몸살 같은 걸 앓는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두려움을
혹시나 줄까 싶어서 저는 좀 걱정이 크거든요. 사실 그 몸살기가 있고 좀 열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만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멀쩡하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신다든지 또는 뭐 내가 맞고 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뭐 이런 것에 너무 두려움을 느끼셔서 백신 접종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고 좀 사람에 따라서 좀 많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이익이 크기 때문에 꼭 접종을 맞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백신이 좋고 어떤 백신이 나쁘고 뭐 우리는 정부에서 우리를 괄시해서 뭐 이런 나쁜 백신을 주고 어느 지역은 나쁜 백신을 보내고 어느 지역은 좋은 백신을 보내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생각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에서 나오는 그런 효과는 확률적인 수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접종받고서 내가 면역이 생기면 그건 100%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접종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시 정부에서 그 이런 백신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을 쭉 이렇게 제가 보면 절대 좀 그렇게 막무가내로 또는 비합리적으로 결정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결정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뭐 면역이 구성이 안 되신다든지 또 면역을 얻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 거기에 대한 또 정책도 또 추가로 나올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접종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에서 막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뉴스에 너무 이렇게 겁먹거나 또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면 제가 돈을 내고 항체 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라고 권한다든지 또는 그걸 무료로 해주겠다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이제 두려워하신다든지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면 좀 선제적으로 접종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항체 검사를 해드리는 것도 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항체가 생겼다. 라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정부 당국자께서 고려해 주시면 더 많은 안정감을 주지 않겠나 국민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접종이 아마 한 80%, 90% 가까이는 돼야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 인구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지역이 좀 좁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 겨울이 오기 전에는 분명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정부 당국자들이 백신을 좀 더 빨리 확보한다 그러면 어쩌면 가을 정도 근처에서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게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요. 올 겨울은 절대 안 넘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